2021년부터 인천이 올랐으니까 인천이 오르면 부동산은 끝이다 라는 이런 부동산계의 격언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걸까요? 일단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과거의 사이클이었던 노무현 정부 시절 인천이 수도권 상승의 마지막이었던 건 맞습니다. 2008년, 2009년 인천의 상승이 기염을 토했고 그 직후 바로 부동산 침체가 찾아왔죠. 그렇다면 과거 2009년 이후 부동산 투자는 2014년 강남이 다시 상승할 때까지 전혀 할 수 없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분임장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고 심지어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 많이 듣고 계시죠? 지난번 인덕원에서 찍었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당시에 실제로 수도권에서는 하락이 나오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락의 모습을 보이는 곳이 있고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소식이 또 들리고 있습니다. 뉴스처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온기가 퍼지는 느낌이 있고,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의지를 보인 만큼 분당이나 일산 등 1기 신도시에서 매물이 꽤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특히 궁금한 건 이런 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떤 상태인데 올해랑 내년에 그래서 오르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만약 올해랑 내년에 부동산이 오를 것 같다면 지금이라도 사서 수익을 보고 팔 수도 있고, 반대로 만약 올해랑 내년에 부동산이 내릴 것 같다면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집을 팔거나 아니면 하락했을 때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이 현금을 모으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오분임장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동산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사이클, 그래서 우리는 2022년인 올해와 내년이 2023년에 어떻게 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상승장은 어디쯤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상승의 막바지일까요? 아니면은 아직도 상승의 한가운데 정도일까요? 사실 그거는 어떤 전문가도 확언하면서 말하기는 어렵겠죠. 다만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건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강남은 2012년부터 바닥을 다지면서 2013년, 2014년부터 약간의 상승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16년부터는 슬슬 불을 뿜었죠. 2017년도부터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폭등 로켓을 현재까지 쏘고 있는 중이고요. 강남이 움직이고 그 다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그 예로 마포의 레미안 용강을 들어보면요, 여기서 용강 레미안이 마포를 대표한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렇게 그래프상에서 사이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시를 들기 위함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시고요. 그래프의 모양이 앞에서 살펴본 대치음마와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상승의 시기가 약간 느리죠. 2014년, 2015년부터 바닥을 다지고 2016년, 17년부터 슬슬 상승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미칠 듯한 상승은 2018년부터 보이기 시작했고요. 강남에 비해 마포의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의 상승은 대략 1년 정도가 느린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마지막으로 노도강 중에 한 곳, 노원에서 상계주공 9단지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원의 따끈따끈한 신축 포레나 노원의 바로 옆에 있는 단지고요. 단지 입지로만 보자면 포레나 노원보다는 약간 더 낫죠. 역시 강남 마포와 그래프가 우상향하는 모습이 크게 다른 건 아니지만 이 뒤로 갈수록 그래프의 상승세가 더욱 가파르다는 게 눈에 띕니다. 역시 2014년, 15년에 바닥을 다지고 2016년, 18년에는 전고점을 넘어 상승을 시작하다가 2018년부터 2019년에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부터는 로켓을 쏴버렸죠. 강남과 마포의 상승 시기는 대략 1년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이 마포와 노원의 상승 시기는 1년보다는 약간 더 작은 대략 6개월 정도의 시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의 모습을 확인해 봤고요. 그러면 이제 경기도에서도 하나 확인을 해보자면 수원 메탄동에 있는 메탄이브 하늘채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강남은 2014년, 마포는 2015년, 노원은 2015년부터 16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메탄이브는 2018년까지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20년 갑자기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기 시작하더니 2020년부터 2021년 그야말로 로켓을 쏴버렸습니다. 확실히 경기도는 서울보다 상승의 흐름이 약간 늦게 찾아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수도권에서 인천은 확인 안 해볼 순 없겠죠. 인천에서도 서울 출퇴근이 용이한 부평, 그 부평에서도 정주 여건이 좋은 부계주공 1단지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지역들의 단지들이 상승을 시작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움직임이 없다가 2021년부터 상승을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2021년, 2022년 초 미칠 듯한 높이로 이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확실히 상승의 흐름이 늦게 찾아온 인천인 만큼 한번 오르기 시작하니까 그 상승세가 상당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서울, 경기, 인천
즉 수도권의 상승 사이클이 시작이 언젠지, 그리고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대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상승하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2021년부터 인천이 올랐으니까 인천이 오르면 부동산은 끝이다 라는 이런 부동산계의 격언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걸까요? 설마 제가 그런 수준의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희 오브림장을 봐주시지는 않겠죠? 일단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과거의 사이클이었던 노무현 정부 시절 인천이 수도권 상승의 마지막이었던 건 맞습니다. 2008년, 2009년 인천의 상승이 기염을 토했고 그 직후 바로 부동산 침체가 찾아왔죠. 그렇다면 과거 2009년 이후 부동산 투자는 2014년 강남이 다시 상승할 때까지 전혀 할 수 없었던 걸까요? 혹은 2009년 이후 2014년 강남이 다시 상승할 때까지 내 집 마련도 하기 어려웠던 걸까요? 답은 아니다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인천의 상승은 수도권 사이클의 마지막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때부터 지방 부동산의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지난 청주 흥덕구 임장편에서 말씀드렸었던 하복대연대 2차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에서 최초에 다뤘던 음마의 그래프를 같이 보실게요. 음마가 2008년부터 횡보 및 하락을 시작했고 2010년, 2012년은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거의 2억이 빠질 정도였는데요. 다시 청주의 하복대연대 2차 그래프를 보시면 2010년부터 2012년 음마가 하락하는 동안 하복대연대 2차는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거의 1.5배에 달할 정도죠. 심지어 2014년에는 2010년 대비 2배에 달하는 매매가를 찍게 됩니다. 왜 음마와 하복대연대 2차의 부동산 사이클이 이렇게 다른 걸까요? 이번엔 다른 지방의 아파트를 하나만 더 예시로 들어볼까요? 또 다른 현대 2차인데요. 이번에는 부산의 연제구에 있는 거제 2차 현대입니다. 그래프상으로 보면 그래프의 모습에 변동이 크게 없는 것 같지만 역시 2010년부터 2012년 대략 6, 7천만 원 정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2010년 당시에 매가가 1억 8천 정도 했던 아파트가 6, 7천만 원의 상승을 보였다면 그때 당시에 느끼게 되는 체감상의 상승은 진짜 압도적이겠죠.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자료들의 결론을 내려보자면 수도권의 사이클과 지방의 사이클이 확연히 다르다는 거죠. 과거 2008년, 2009년 수도권의 상승이 막을 내렸을 때 지방은 그제서야 제대로 된 상승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유동성입니다. 수도권의 집값이 꺾이면서 사람들의 심리도 같이 꺾여버렸고 더 이상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투자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생각이 이렇게 퍼지면서 그 투자에 대한 유동성이 이제 지방으로 퍼지기 시작한 거죠. 물론 시작은 그랬을지언정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니 해당 지방의 실수요자분들도 더 늦기 전에 집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더해졌고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면 분명히 2, 3년 후에는 눈에 띄는 공급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분명 부담스럽게 올랐던 수도권 집값에 대한 시장의 조정이 일어날 것이고 더 이상 수도권에서 집으로 돈 버는 건 어렵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 시작할 거고 또 그들의 유동성은 다시 또 지방으로 몰려가겠죠. 그런데 과거하고 다른 점은 과거에는 수도권의 상승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지방의 부동산이 오르기 시작했다면 이번에는 아직 수도권의 상승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방의 부동산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방에서는 빠른 곳은 2019년 아니면 보통 2020년, 2021년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하복대연대 2차와 거제 2차 현대도 2020년부터 상승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만큼 시장에서 돈이 움직이는 속도가 지난 과거보다 상당히 빠르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혹은 내 집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설명드렸듯 지역마다 집을 매수해야 하는 타이밍이 다를 겁니다. 그 목적이 투자든 내 집 마련이든 말이죠. 수도권이라면 현재 부동산을 매수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특히나 공급이 많이 예정되어 있는 인천 같은 곳은 약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고 지방이라면 특히 매수를 고민하시는 곳이 광역시가 아닌 지방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매수를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 지방은 상승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이죠. 지난 과거에도 지방은 상승을 시작한 후 적게는 4년, 길게는 6년까지 그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과거만큼 상승을 해준다면 빠르면 2014년, 더 오래 간다면 2026년까지는 지방이 상승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물론 지방 부동산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아닌 투자라면 더더욱 데이터 선품과 꼼꼼한 인정이 필수겠죠.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